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 IT 전문가시죠.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혹시 이거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이 박태웅 의장님이실 것 같아서 행정망 먹통 사태 네네. 내지는 네트워크 장애 사태. 행정망 먹통 원인은 네트워크 장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네네. 정부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예. 오늘도 보니까 공무원 내부 회계 전산망인 이호조 한때 장애. 네. 뭐 계속 하루 걸러 한 번씩 또 예, 연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행정망이 여기저기가 막 먹통 사태가 맞아요. 벌어지는데 예. 현재까지의 사태를 어떻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난 17일 예. 아침에 그 행안부 인증 시스템에서 GPKI 정부 공개 인증서, MPKI 국가 공인 인증서 인증 시스템이 장애가 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 전용 행정 시스템 세월 멈추고 민원 발급 서비스인 정부 입사 멈추고 온갖 서비스들이 줄줄줄 멈췄죠. 네. 그리고 지금 벌써 13일이 지났는데요. 제가 예. 볼 때는 지금까지 장애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런 장애가 계속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원인을 수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원인이라고 설명을 한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한 게 행정망 먹통은 네트워크 장애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 뭐 엘퍼 스위치 네네. 문제다라고 예. 했다가 알고 보니까 라우터 문제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설명을 이게 좀 해주시죠. 뭐 전문 용어들이 나와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그렇게 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라우트라는 게 영국식 발음으로 루트예요. 어떤 그러니까 길. 예, 우리가 예. 이 밀수품이 어떤 루트로 들어왔어 할 때 그 루트입니다. 길이네 그러니까 길. 경로. 길을 잡아준 게 라우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망과 망을 연결하는 게 라우터고요. 아. 스위치는 뭐냐면 스위치라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쇼핑몰을 하는데 장사가 되게 잘 돼요. 네. 그러면 쇼핑몰 서비스를 담은 컴퓨터를 몇 대 더 늘려야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서비스를 담은 컴퓨터를 서버라고 부릅니다. 서버. 그러니까 예. 제가 서버를 한 대에서 세 대로 늘렸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올 때 예. 누군가가 앞에 있다가 당신은 1번 서버로, 당신은 2번 서버로, 당신은 3번 서버로 이렇게 해줘야 서버 세대를 고루고루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군데 몰리면 안 되죠. 네네,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게 스위치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기차가 1번 플랫폼으로 그렇죠. 가고 2번 그게 플랫폼으로 가고 스위치입니다. 3번 플랫폼으로 네. 가라 배분해 주는 거. 네. 1번에 가서 줄 서 있지 말고 그렇죠. 스위치 알겠습니다. 예, 이게 라우터 스위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요. 네네. 이게 이제 명심을 해야 될 게 내 음. 서버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돌아가도 네. 앞에 앉아 있는 라우터나 스위치 고장 나면 서버를 못 쓰잖아요. 그렇죠. 길을 못 뜨는 거지. 말을 그래서 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중화가 원칙입니다. 아. 멀쩡하고 트래픽 그렇게 많지 않아도 스위치를 두 대를 놓는 거예요. 아. 하나 고장 나면 하나가 쓰게. 예. 특히 이렇게 기간 전산망일 경우에는 이중화가 아주 기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우터 고장 났다, 스위치 고장 났다가 약간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네요. 그럼 뭐 한꺼번에 다 고장 났다는 건가요? 이중화 거기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그 했던 말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처음에 이제 L4 스위치를 패치를 하다가 장애가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패치가 뭐냐면 천으로 이렇게 붙여서 꼬매는 걸 패치를 그쵸, 구멍 난 패치. 자리를. 예. 그러니까 버그가 발견이 되거나 취약점이 발견이 됐을 때 그거를 긴급으로 떼우는 걸 패치라고 그래요. 아, 구멍 때우는 거. 네네. 야 여기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어. 그럼 빨리빨리 떼우겠죠. 네네. 그런데 패치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패치가 원칙. 굉장히 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되다니 하고 허겁지겁 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 보안 취약점은 막았는데 네. 딴 걸 건드려서 장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패치하다가 장애 많이 나거든요. 원래. 그래서 패치를 할 때는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스위치가 두 대 있으면 한 네. 대를 패치하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잘 되나 안 되나. 네. 무슨 문제 안 생기나. 그러니까 패치로 장애가 났다는 얘기는 이런 운영의 기본 원칙을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막 네. 여기저기 기워버렸구나. 거기다가 또 하나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예. 패치를 할 때는 항상 원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패치를 합니다. 원상복귀. 예, 왜냐하면 이게 장애가 나면 패치 설치하기 전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요. 이거는 뭐 개인 컴퓨터에서도 뭐 하다가 네. 그러면은
이거 잘 안 되면 몇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렇죠. 이런 거 개인 컴퓨터에서도 업그레이드 할 때 그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패치하다 장애가 났다는 얘기는 예. 원상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었던 것 아니냐? 백업을 안 해놓고 롤백을 못하게 해놓은 건 아니냐? 그 다음에 당연히 순차로 패치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했나? 그러니까 이 설명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거기다가 25일에는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네. 스위치 잘못이 아니고 라우터의 포트 3개가 고장이 나서 하드웨어적으로 고장이 나서 그렇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건데. 저는 그 얘기를 포트는 이 컴퓨터에서 이렇게 꽂는데 네, 딴 거 네, 네. 연결하면서 꽂는데 예. 물리적으로 콘센트 꽂는 것 같은 그런 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우터의 시스템들이 많이 연결돼 있어야 될 거 선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저기 꽂아야 예. 되니까 그래서 라우터의 포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겠죠. 거기다가 라우터가 한 대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포트 3개라고 하면 라우터 한 대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네. 모든 라우터의 포트 3개씩이 다 고장났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라우터의 이중화도 안 돼 있나? 그러니까 요령부득인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라우터에 있는 포트 3개가 물리적으로 고장이 났는데 네, 대한민국 행정망이 이런 식으로 막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먹통이 됩니까? 이 요령부득인 거예요. 라우터가 한 대일 리가 없잖아요. 그 일부는 먹통이 될 수 있다고 쳐.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연속적으로 그 많은 망이 다 계속 매일매일 그리고 뭐가 하나씩 조금씩 이상해지냐? 라우터 한 대에도 포트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라우터 포트 설정 값을 통째로 날려버렸다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장애가 있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네. 아니면 실제 원인을 못 찾았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설명이 너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추정컨대 원인을 알고 있다면 뭔가 너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라서 숨기고 있거나 네. 아니면 진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설명은 해야 되니까 막 제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다. 제가 그저께 전해 들은 바로는 원인을 못 찾고 있다였어요. 아. 근데 그 말을 전해 듣고 하루 만에 라우터 포트 3개가 물리적으로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들을수록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예. 그리고 이게 또 다가 아닌 게요. 예. 그 라우터 포트 3개가 장애가 났다 해도 또 주민등록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 또 온나라 시스템 장애 난 건 또 별개예요. 그 설명은 좀 안 되는데 이게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그 17일 장애 나기 하루 전에 네. 대전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에서 인증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변경 작업만 한 게 아니라 네. 인증 서버 백신 업데이트도 했고 같은 날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전용 행정 시스템 세월에 서버 업데이트 작업도 진행을 했고 대전 통합 데이터 센터에서는 다수의 장비 배치 변경도 했어요. 문제는 왜 이렇게 한날 왜 이렇게 뭘 많이 해요? 불안하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냐면 예.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돼 있고 통합이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저쪽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막 겹친 겁니까? 중구난방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각 기관 간의 정보 공유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종합조정에 부재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원인을 찾기가 너무 어렵죠. 네. 거기다가 관리부서도 제각각이고요. 이 운영을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하청을 줍니다. 네네. 그 맡은 업체도 다 제각각입니다. 거기다 이 하청업체들은 해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데 더 싼 값을 제시한 운영업체가 나오면 바뀌어요. 네. 자, 근데 그럼 여기 살짝 나갔다가 돌아올게요. 네. 하청업체 제각각이다. 애초에 협업이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윤재혁 원내대표도 그렇고 뭐 정부 여당 쪽에서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 하는 게 문제다. 대기업한테 입찰 참여할 수 있게 대기업이 들어와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걸 대안이라고 내놨거든요. 그게 전혀 말이 안 맞는 게 말이 안 맞습니까? 그것도? 보세요. 지금 사고 원인을 보시면 예. 그 각 기관 간에 정보 공유가 없다. 예. 이게 대기업 들어오면 해결이 됩니까? 대기업이 여러 정보를 다 핸들링을 해. 그러니까 한 개 대기업에 좀 통째로 다 너무한데? 맡기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질문과 답이 뭐가 사마띠 거기다 아니냐는데. 지금 또 행정부처 시스템 있고 사법부처 시스템 있잖아요. 예.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시스템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연동이 돼 있어서 장애 나면 퍼져요.
그렇죠. 저 법원 그 등기 안 됐었잖아요. 네네네. 전혀 또 행정하고는 또 별개의 시스템으로 네. 구축돼 있거든요. 거긴 또 대기업이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또 대기업들이 지금 왜 일정 규모 이상의 SI 그 못 프로젝트 못 들어가게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중견기업 SI 기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 중견기업의 그 간부들 예. 이력서를 한번 떼보시면 네. 전부 그 대기업 출신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나이스 그 장애 났을 교육부. 때 예, 교육부. 그때도 대기업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그 나이스를 구축했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중소 그 중견기업 간부예요. 로 내려왔죠. 최초 구축은 삼성 SDS에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삼성 예. SDS가 대규모 SI 프로젝트에 못 들어가게 되면서 그 간부들이 할 수 없이 나와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이스의 히스토리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다면 결국 가버넌스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조망하고 조율하고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예. 지금 근데 그걸 대기업한테 정부 네. 시스템 가버넌스를 대기업한테 통으로 맡긴다?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처방은 마치 당신 감기 걸렸으니까 배에 파스 붙여라 이런 처방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원인이 다른데. 그리고 이게 보면 그 또 하나의 문제가 네네. 재복구 시스템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복구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렸어요. 네, 재복구 시스템이 뭐냐 하면 네. 그 2001년도 9.11 항공기 테러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잖아요. 네. 25개층에서 3,700명이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모건 스탠리 투자은행 본사가 사라졌어요. 아이고. 거기 있는 컴퓨터, 뭐 사람, 직원 싹 다 사라졌죠. 네. 근데 모건 스탠리는 살아남았어요. 음. 원본을 고스란히 백업해둔 재복구 시스템이 가동이 됐거든요. 아. 그때 그 건물에 있던 회사들 중에서 재복구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던 많은 회사들이 그날 사라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2001년도 이후로 음. DR이라고 하죠. 디자스트 리커버리, 재복구 시스템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이 됐고 네. 지금 우리나라 민간 금융회사들은 이 DR을 갖추지 않으면 아예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장애가 며칠씩 이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백업 시스템의 존재를 아예 못 느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백업이 없었거나 백업 장치는 있었는데 실제로 백업을 하지 않았다. 그게 돌아갈 원본이 없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강력히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저도 제 핸드폰 주소록은 종종 백업을 해놓습니다. 그렇죠. 요새 클라우드에다 올려놓잖아요. 예. 예.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그때 카카오 장애 났을 때 예. 정부에서 그 왜 백업 없냐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는 불이라도 났지. 여기는 불도 안 났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부는. 지금 라우터 포트 3개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게 백업 안 됐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결국 가버넌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렇습니다. 가버넌스. 이 가버넌스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정부가 오늘 국가 전사망 마비 사태를 국가 재난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스스로 국가 재난 사태라고 말했던 전산망 마비 때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디 있었냐? 아, 영국 가 계셨지. 이 양반 영국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애초에 장애가 날 때도 해외에 있다가 급히 귀국을 했는데 맞아요. 그리고 수습도 안 하고 또 떠난 거예요. 네. 영국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영국 그 정부랑 메모랜덤을 하나 서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예. 메모랜덤이 뭡니까? 메모예요, 메모. 메모, 아무런 메모. 법적 근거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도망갔다가 25일 날 그 행안부에서 장애 원인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자리에도 이 사람은 없었습니다. 맞아요. 이 양반은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서 예. 디지털 정부 박람회 네. 자랑하러 갔었어요. 디지털 정보의 성과를 자랑하러 갔어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번 재난에서 우리가 사실 근데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네. 또 반복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텐데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됩니까? 5가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기술을 잘 아는 국가 CTO 혹은 CIO가 있어야 된다. 국가 CTO. 네, 현재는 부처별로 기업에는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처별로 제각기고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고요. 네. 네트워크가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유지보수는 각자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 책임자가 기술을 모르니까 지휘를 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재복구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DR 아까 네, 말씀하신 DR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CTO가 없고 기술을 모르니까 모든 일을 외주 영역으로 처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다 사라집니다.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바꾸고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리고 또 공무원 편의주의가 극에 달해 있는데요. 네. 법원 등기소에서 서류 하나 서명하려면 프로그램을 수십 개 설치하고 네, 네, 네.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호환 모드를 요구를 해가지고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안 설정은 무조건 최저로 만들어야 되고요.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무조건 설치해야 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 해킹의 메카로 되고 있는데 이게 아이고야. 다 공무원 편의주의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입법, 사회, 행정 간의 벽이 말도 안 되게 높아서요. 이를테면 사법 등기 같은 걸 우리가 프린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느라고 계속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프린터에서 다 정부에 갖다 줍니다. 그러네요. 정부 제출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열람권만 주면 되거든요. 정부에서 열람할 수 있게. 근데 왜 열람권을 못 주냐? 이건 사법부 시스템인데 왜 행정부에서 열람을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칸막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왜 인감 찍는 로봇 만들었다 우리가 조롱하고 웃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똑같은 짓입니다. 그러네. 보통 등기 해가지고 정부에 제출한 동사무소 제출. 네, 열람권만 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대책들 정부에서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수통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